유가 먼저 같이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대에서 좀 공격과 방어 전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가장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곳이 유가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금강석이라든지 뭐 광물들 모두 다 만들어지고 있고 또 실생활에서도 석유가 없이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하죠. 경기 지표로도 그렇고 경제 지표로도 그렇습니다. 자, 120달러, 130달러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든 다른 쪽에서 또 생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혹은 좀 증산 이슈가 있으면서 유가 방어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많죠. 예,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경기 불안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유가를 한 100달러대 정도에서 공방전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섣불리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리스크 관리하면서 이 정도에서는 또 상승을 또 예견하기보다는 좀 흐름을 지켜보는 전략도 유리한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가가 좀 130달러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철광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니켈, 구리 가격들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즉 니켈 급락 등의 원자재값 변동성이 또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유가랑 그다음에 어떠한 그 원자재 혹은 금속이랑 무슨 상관이냐? 금속이나 원자재를 캐기 위해서는 결국은 유가, 어떤 석유를 통해서 동력원을 얻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마진이 나오는 건데 유가가 워낙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와 철광석, 니켈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변동성이 확대가 됐는데 어쨌든 간 유가 시세가 130달러에서 100달러대로 좀 안정화되면서 좀 하락하면서가 맞겠죠. 좀 시장도 반등의 기미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문제죠.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가 좀 주도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인데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좀 약세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특히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뭐 시장도 좋고 종목도 좋아지는 상황에서 왜 삼성전자만 덜 가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상속에 대한 이슈도 좀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좀 약세 흐름을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워낙 많이 또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좀 리스크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낮춰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좀 유가 안정화되면서 시장에서는 결국은 우리나라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종합주가지수 박스권을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15.08에서 2714.00포인트, 00포인트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시 27로 고가가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제 28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면서 이제 시장주도 포지션들이 어떤 것들이 나왔나 한번 좀 지켜보면은 첫 번째는요. 철강주들이 좀 상승을 했어요. 이번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은 철강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 기대감이 좀 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 대한 결과값이 나왔고 현재 그 정책 기조로 봤을 때는 부동산 쪽에 좀 많은 부분이 집중될 거다라는 이슈가 있게 되면서 동일제강이라든지 금강철강, 문배철강 등 어떤 인프라 투자 수혜, 철강이라는 것은 결국 건설에서 들어가는 핵심 이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인프라 투자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뭐 넷게임즈, 드래곤플라이, 카카오 게임즈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게임주들은 다시 턴어라운드 할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에이, 저 리포트가 이렇게 안 좋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제부터 리포트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리 준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시장은 미리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제가 늘 말씀을 많이 드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봇 AI 쪽에 대한 정책도 좀 많이 두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로봇셀을 내지 않으면 인간은 경쟁력에서 잃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나올 정도로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더 대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식당에 가보면 요즘에 배달을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고요. 로봇 청소기도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화돼 가고 있는 관점이 지금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 AI 관련된 종목 중에는 셀바스 AI라든지 그다음에 에브리봇, 로보티즈 등이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전체적인 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 결국은 유가가 조금 더 안정화되면서 시장의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낙폭되었던 종목들 중에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 관련된 이슈 중에서는 뭐 건설이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